안녕하세요. 지식 똑똑입니다. 긴 역사적 배경과 복잡한 국제적 관계가 얽혀있는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의 분쟁, 일명 중동전쟁이라고도 하죠. 최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한 데에 이어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며 그 양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역사인 중동전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건국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제1차 중동전쟁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5월 15일부터 1949년 3월 10일까지 벌어진 1차 중동전쟁은 아랍권에서는 1948 전쟁, 아랍권 외의 국가들은 이스라엘 건국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선언 이후 이집트 전투기들이 이스라엘을 폭격하면서 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집트 전투기들은 갑자기 왜 이스라엘을 폭격하게 된 것일까요? 1차 중동전쟁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의 갈등과 분쟁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선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유대인들의 원래 거주지는 고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된 지역이었죠. 현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주변 지역을 포함합니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 왕국과 이후 로마 제국의 지배로 인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거나 죽게 되면서 다른 나라로 이주 또는 유대인 사회로 이동하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대국가 수립을 위해 목표로 한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오니즘, 시온주의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선언 계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온주의, 시오니즘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선 시온주의에서 시온을 가리키는 뜻은 뭘까요? 성경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인 시온산 지명의 의미 성스러운 도시를 뜻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거처,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로도 통용됩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일어난 유대인 차별 사건인 드레피스 사건을 계기로 유대 국가 건설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온주의 운동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시온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자는 운동입니다. 맥마흔 선언은 영국의 이집트 주재 고등 판무관 헨리 맥마흔이 아랍의 정치 지도자 알리 빈 후세인에게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에서 1916년에까지 10차례에 걸쳐 전달한 서신을 통해 이뤄진 약속을 일컫는데요. 이 서신 교환을 통해 맥마흔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인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맥마흔 선언에 이은 벨푸어 선언은 무엇일까요?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로부터 유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한다는 선언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영국 정부는 유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한다. 영국 정부는 이 지지를 유대인들, 특히 그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 선언은 중동에서의 영국의 전략적 지위 강화, 유대인 지지 확보, 독일 압박 등 다양한 이유로 발표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맥마흔 선언에서는 아랍인들이 영국 지배 아래 팔레스타인에서 독립적인 아랍 국가를 세울 것으로 약속했으나 벨푸어 선언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 국가를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이 같은 영국의 모순된 외교 정책은 후에 외교적 혼란의 가속화를 불러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기폭제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아랍인과 유대인들에게 모두 불만을 산 영국은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게 됩니다. 유엔은 1947년 유엔 총회 결의 181호로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루살렘은 유엔이 관할하는 특별 지역으로 지정하며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는 각각 독립적인 국가로 선언되고 국경 또한 정확하게 명시되도록 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결국 33개국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고 영토와 국토를 얻게 된 유대인은 환영했는데요. 반면 팔레스타인은 해당 결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의 56%를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경작 가능한 대부분의 비옥한 땅 또한 유대인에게 분할한 것이죠. 또한 해당 결의가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유대국가 성립을 받아들이지 않는 팔레스타인 및 아랍 국가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후 1948년 5월 14일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를 포기하고 철수하자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분할안에 근거하여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합니다. 디아스포라란 특정 집단이 고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디아스포라여 안녕이라는 문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과 독립의 쾌거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대거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시작했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천년이나 살던 땅을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하던 아랍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독립선언 직후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자신의 형제들이 느닷없이 땅을 빼앗긴 데에 함께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삼면으로 감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5개국 아랍군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초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20일 넘게 버티며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지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참전한 양측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아랍연합군은 이웃 국가인 팔레스타인 동포 해방이라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목표를 가질 수 있는 데에 반해 수세기 동안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핍박을 받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온 유대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들이 일구어낸 영토와 국가를 잃지 않으려 절박한 심정으로 싸웠을 것입니다. 1948년 6월 유엔 제안에 따라 스웨덴이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에게 중재를 제안하며 휴전 협정이 시작됩니다. 전쟁 초기 유리한 국면에 있던 아랍연합군은 휴전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겠지만 유엔 차원의 제재를 받아들이게 되며 결국 잠시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고전하던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 및 소련의 허가로 무기를 수입해 뒤늦게나마 무장을 시작하며 전력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그에 반해 미국, 영국, 프랑스는 유엔에서 선포한 무기 금수 조치를 아주 잘 지켰기 때문에 서방제 무기로 무장했던 아랍군은 탄약이 다 떨어져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이 사태를 파악한 요르단은 어떻게든 휴전 협정을 연장하고자 했지만 이하 아랍연합군들은 이스라엘군 따위 바로 점령 가능이라는 망상에 휩싸여 이를 거부합니다. 결국 7월 8일 이집트군의 기습으로 전쟁이 재개되지만 그 사이 철저한 무장을 갖춘 이스라엘군은 방어에서 아랍연합군에 대한 전면 공세로 전환해 전세를 역전시키게 됩니다. 이후 유엔의 중재 아래 2차 휴전이 선언되며 또 다른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내놓았지만 양쪽 모두 이를 거부했는데요. 평화협상은 실마리를 얻지 못한 채 전쟁은 다시 재개됐고 북부 전선에서 시리아와 레바논군이 이스라엘에게 격파되는 한편 이집트군 역시 이스라엘과 격렬한 전투 끝에 물러나게 됩니다. 점점 소모전이 되는 양상에 아랍연합군의 전쟁 피로감과 부담감은 커져갔고 결국 아랍 국가들은 각자 차례대로 이스라엘과 휴전을 체결합니다. 이윽고 1949년 3월 홍해와 접한 항구 도시인 에일라트를 점령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개항하면서 제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아랍연합군은 패전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이스라엘은 승전과 함께 성공적인 건국을 이룩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면적의 78%를 장악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장악한 지역에 살고 있던 7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고향을 떠나 난민으로 전락하게 되죠. 1차 중동전쟁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갈등의 근원으로 작용해 아랍 간 이스라엘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도 남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과 여러 배경, 그로 인한 결과까지 함께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독립 빈정과 함께 아랍 국가들과의 적대감은 커지는 계기가 됐죠.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계속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2차 중동전쟁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